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5월 첫째 주를 마감을, 둘째 주네요. 첫째 주가 토요일, 금요일 하루밖에 없어가지고, 어쨌든 둘째 주. 5월 초순을 마감하면서 세계 정시, 즉, 월가, 미국 뉴욕 정시가 세계 정시죠. 월가는 이제 약세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3월 저점 대비로 34% 위치해 왔고 고점 대비로는 14% 5%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 20% 이상 떨어지면 약세장 진입이다. 이렇게 기술적 차티스트들의 평가가 그렇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올라섰다.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벗어나서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술적 지표에 의한 상시적인 통상적인 그런 평가죠. 어쨌든 간에 시장의 참여자들이 사실 대부분 트레이더들이기 때문에, 매매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시장은 또 심리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대재앙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주식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출렁거렸지만, 제가 방송을 꾸준히 하면서 이것은 롤러코스터다. 롤러코스터가 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장 대응하는 것이 투자자이다. 그러나 매매자는 이 흐름을 절묘하게 이제 타이밍을 잡는 것, 샀다 팔았다가를 하는 것이 바로 매매자인데,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듯이 건너가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이제 이 롤러코스터의 저점에서 반등으로 올라오는 흐름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신은 매매자인가요? 투자자인가요? 이 시장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가지고 다시 또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의 주제도, 당신은 매매자인가요? 투자자인가요?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앞으로 이 시장의 대응을 또 이번 계기로, 이번 교훈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대응 전략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과거가 아니라 최근의 한두 달간 완전히 시궁창으로 그냥 박혔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주가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를 하자면, 매매자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절묘하게 매매를 조금씩 할 수는 있었지만, 아마, 간신히 아마 샀다 팔았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그것은 매매자의 속성이니까, 당연히 그렇다 치고, 투자자라고 자부했던,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또, 운용 금액이 거의 운용 자금, 여유 자금의 전부를 가지고 투자를 해왔던 사람도 제 주변에 많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공포감에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개 20%, 고점 대비 20%. 여기서는 지금 연초 대비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연초 대비보다 고점 대비가 좀 더 심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고점 대비 20% 벗어나면은 약세장 본격 진입이다 이렇게들 온통 쓰대니까, 그 공포감에 그냥 팔고 저점에서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파는 거죠. 사실상 투자자가 그런 전략은 없습니다. 팔고 저점에서 다시 들어온다. 이것은 마켓 타이머 매매자들이죠. 근데 그러한 오랫동안 투자를 했던 사람도 이번 장이 워낙 충격이었기 때문에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마음 먹고 절벽에서 뛰어내렸지만, 사실 저점에서 다시 잡지를 못했어요. 심리 상태가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저점에서 왜 다시 안 잡느냐고 하니까, 저점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한참 더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잡겠다. 그랬는데 그때 바닥을 치고 올라와 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매도했던 시점까지 왔습니다.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할 시점에 와버렸으면은 이게 매도했던 가격으로 다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해서 못하죠. 그래서 다시 더블딥 이중 바닥을 기다리지만 주가는 슬슬 다시 올라와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놓쳐버린 거죠. 결국은 지난번 절벽에서 뛰내릴 때 손절매로 그냥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시장 공포감 휩쓸려서 전략을 포기할 때 이미 시장을 떠나는 게 됩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이제 새로운 새 마음으로 뭐 오늘쯤 내일쯤 돌아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차라리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 과정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내가 매매자인지 투자자인지 투자 철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흔들림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이 장기적인 시장의 성장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투자의 장기 투자 철학이 확고하게 굳어지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은 시장의 흔들림에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투자자와 매매자의 구분에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을 내기로 하죠. 만약에 투자자라면 지금 여기 계속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면 매우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좀 했었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이미 풀로 운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었죠. 그렇지만은 참 잘한 겁니다. 보고만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이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앞으로 이제 점점점 정상 복구가 되고 강세장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풀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에서 조금씩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현금. 그래서 강세장에서 운용 자금의 한 20% 정도는 여유 현금을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또 주가가 요동칠 때 또 요동칩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씩 분할 매수로 물타기를 할 여유 자금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우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뭐 좋은 교훈이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주식 계좌는 20%는 항상 현금 여유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강세장에서 그걸 확보하고 있어야 약세장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번 이 코로나 팬데믹 요동장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입니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에서 매우 좋은 기회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당신이 매달 분할로 매수하는 셀러리맨이라면 저는 주식 초보 청년의 경우에 가장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같은 금액으로 꾸준히 사모으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분들도 주식 이렇게 약세장으로 휘몰아치니까 매수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아, 이거 큰일 나겠네. 그래서 매수를 중단해버립니다. 이 좋은 기회에 반값에 2배씩, 같은 금액이라면 2배씩 주식을 사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때 바로 심리에 압도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꾸준히 매달 계속 사모아야 됩니다. 그게 원래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약세장에서, 수수방관하고 놓쳤던 이것을 레슨이죠. 이러한 교훈이 바로, 이럴 경우에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사면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으면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부류의 투자자, 풀로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 방금 말씀드린 매월 분할식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투자자들, 이 두 개의 부류의 전략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투자자가 너무 지루해서 나는 이거는 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겠다면은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내가 IQ가 한 150은 넘는 건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 이러한 바보들의 이러한 생태에 나는 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주변에 고급 정보를 줄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지 뭐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분들도 매매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췄다면은 뭐 투자자보다 매매자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